안녕하세요. 지난 커리큘럼 소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자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찬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수업 시작이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하게 된 요 자료 수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본 수업을 진행할 때 커리큘럼을 학생분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자료를 많이 보시게 되겠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다들 자료를 옆에 두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만큼 그렇게 자료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면 효과적인지 혹은 내가 평소에 그림을 그리는 게 물론 공부긴 하지만 그리는 것 말고 이제 눈으로써 보는 걸로 공부를 한다면 그때 또한 자료를 보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는 게 효율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보는 법과 함께 간단한 이미지 보정법도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이 이미지 보정법 물론 나중에 컬러링 얘기를 할 때 좀 복습을 하긴 하겠지만은 오늘 한번 배워가서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일단 앞으로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커리큘럼은 섹션 2가 기본기 수업이라면 섹션 3가 실전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 딱 그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섹션 4에서 이제 프릴러스트를 작업하고 섹션 5에서 이제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를 작업하는 그런 식의 수업이 될 거예요.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야겠죠? 프릴러스트의 예시입니다. 3강 중에 디자인을 한번 할 건데 그 디자인을 진행한 친구를 이런 식으로 썸네일 작업을 해보고 썸네일 스케치가 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후에 색러프를 작업하고 완성 단계까지 진행을 해보는 물론 이 친구는 완성이 아니긴 해요. 중간 단계이긴 한데 일단 들고 왔던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 노선이 잡힌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도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앞서 디자인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썸네일을 구성하고 썸네일을 구성한 친구를 이용해서 컬러를 잡고 완성까지 하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물론 이제 수업 중에는 쉽게 풀어서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학생분들도 제가 그리는 템포에 맞춰서 즉 섹션 3에서는 캐릭터 디자인을 같이 해보고 섹션 4에서 같이 뭐 프릴러스트를 그려보고 5에서 이렇게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직접 그리면서 따라오는 게 수업의 효율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자료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오늘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죠. 자료. 보통 뭐 사진 자료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림 자료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드로잉을 목적으로 채색을 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료를 쓰게 될 거예요. 이 자료를 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실력 이상의 결과물을 낼 때 쓰는 자료, 즉 그림을 그리면서 참고하는 자료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 뭐 평소에 그냥 그림을 보면서 이 친구가 예쁘다. 예쁜데 얘가 뭐 때문에 예쁘지? 하면서 공부를 할 때 보게 되는 공부용 자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알아볼 거는 저희가 실전 때 쓰는 자료의 사용법입니다. 이 자료는 엄연한 사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용법이란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쓰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사용법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확실하게 이 자료를 쓰는 입장에서 결과물에 큰 차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이 사용법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 여기서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의 수용량입니다. 수용량.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료를 한 장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10장 정도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많게는 한 2, 30장 쓰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료를 한 장 쓰고 10장 쓰고 어느 게 올바르냐 라고 말하기 힘들긴 한데요. 일단 학생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 방법은 적어도 2장에서 3장 정도만, 한 장까지도 괜찮아요. 2장에서 3장까지만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던 자료의 수용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저희가 자료 한 장에서 뜯어낼 수 있는 정보량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림을 공부하면서 차차 그 부분은 늘어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프로 게이머 분들의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느낀 점을 적으라 라고 해도 뭐 잘하는 것 같다 정도밖에 못 적는 것처럼, 학생분들 중에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적어 나갈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느낀 점이 양이 달라요. 공부를 하는 저희들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무분별하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 친구들을 사실상 그냥 수호신처럼 옆에 더 놓고 그냥 쓰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더 놓고 제대로 그쪽에 있는 정보들을 못 뽑아낸다는 거죠. 때문에 수용량을 2, 3개 정도로 일단 줄여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자료의 한계치가 이 정도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게 첫 단계인 거죠. 그렇다면 요 2-3가지 단계를 줄이는 과정에서 요걸 그냥 옆에 두면 안 되겠죠 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분석입니다. 수용량이 1번, 두 번째가 분석. 요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별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요 분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낀 점을 적어내는 것이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분석은 이후 배우게 될 요 공부형 자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자료를 공부할 때도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이 느낀 점을 결과적으로는 많이 적어낼 수 있을수록 좋아요. 저희가 자료 한 장을 봤을 때 느낀 점을 한 줄 적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자료 하나를 봤을 때 느낀 점을 주르르르 적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거에 대해서 가진 정보량의 차이라고도 표현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이게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한 줄 적었을 때와 느낀 점을 10줄 적을 수 있었을 때, 이 두 가지는 얻을 수 있는 경험치량이 달라요. 자료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겪지 못하는 일들을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죠.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익힐 수 있듯이 이 자료는 어찌 보면은 그림에 있어서의 간접 체험이 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즉, 이 느낀 점을 한 줄 적은 사람은 한 줄 분량의 간접 체험을 한 것이고, 이 사람은 10줄 분량의 간접 체험을 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간접인 만큼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실력 느는 양이 좀 적을 수 있긴 하겠지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한 줄 적고 많은 거에 10배 정도 되는 경험치량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경험치량은 그대로 본인 것이 되는 것이고, 이후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그림 실력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 증거로 두뇌 사용량이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림을 아예 본 적이 없는 초등학생 한 명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좀 많이 본 중학생 정도 있다고 치죠. 아니면 뭐 같은 초등학생이라 상관없어요. 그림을 많이 본 사람과 많이 안 본 사람, 둘이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면 결과물이 다르게 되겠죠. 이 사람은 본 게 없고 이 사람은 본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본 게 많은 사람이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자료를 보면서 한 줄밖에 안 써내려가긴 했겠지만은 이거 한 장이라도 일단 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간접 체험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림을 공부하는 입장인 만큼 그 그림들을 보면서 10줄 정도 혹은 뭐 많게는 20줄 정도까지 느낀 점들을 나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석 과정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전에 한번 썼던 이미지죠? 자기소개를 할 때 한번 불러왔던 이미지인데,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10줄 정도 써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 3, 4줄 써내려가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감을 좀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아까 이제 보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 보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일단 포토샵 기준이에요. 포토샵 기준이긴 하지만 뭐 클립 스튜디오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보정이라는 거는 컬러 보정, 형태 보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통틀어서 많이 쓰게 되는 툴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걸 보고 포토샵의 삼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일단 색상 보정 개념이에요. 색상 보정의 삼신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이거는 많이 씁니다. 요까지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컨트롤 U 요 툴이죠. 색조 채도 툴인데 그림의 색조부터 채도까지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조절이 가능한 좋은 툴이에요. 다시 한번 색조 색 종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채도를 강하게 혹은 적게 그리고 밝기 말 그대로 밝게 어둡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틀어서 조정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단계에서 왼쪽 위에 보면은 마스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전체 컬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계열이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 계열로 선택을 하면은 이 그림의 붉은색 계열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즉 붉은색 계열만 색조를 바꿀 수 있고 붉은색 계열만 채도를 올려볼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은 다른 계열도 뭐 푸른색 계열을 이렇게 다른 색으로 바꿔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보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거까지는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U만으로도 꽤나 많은 변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붉은색 계통 이렇게 세게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컨트롤 U 꽤 많은 보정이 가능하죠. 자, 이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을 하나가 컨트롤 B 색조 툴입니다. 색상 균형이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는 앞서 조정할 수 있었던 색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꿀 수 있게 나눠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세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색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에 있는 색조 변경으로도 웬간한 건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이 색조 툴의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본 단축키는 아마 컨트롤 M 요거는 포토샵 설정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적어두게 되면은 곡선 툴이에요. 레벨 조정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곡선 툴을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곡선 툴을 조금 더 애용합니다. 이 곡선 툴이 무엇이냐? 곡선 툴은 그림의 톤을 보정할 수 있는 툴입니다. 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림의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것을 표현하게 돼요. 톤,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현재 이걸 보면은 왼쪽에 조금 더 높은 게이지가 나와 있고 오른쪽은 조금 낮은 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각각 왼쪽은 어두운 부분, 오른쪽은 밝은 부분을 뜻해요. 즉,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두우니까 검은색 부분이 많이 캐치가 되어 있는 거겠죠. 이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을 위로 끄집어 당겨줍니다. 이러면 어두운 부분이 밝아져요. 그렇다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뚝 찍어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밝은 부분은 어두워지겠죠. 즉, 어두운 부분은 밝게, 밝은 부분은 어둡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반대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대비가 세지죠? 그림이 굉장히 쨍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비 조정도 가능하고 역시나 이 툴 또한 여기 위쪽에 채널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빨간색 부분에 국한되게 이용을 해본다거나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더해지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붉은색이 많이 들어간 부분만 조금 더 붉은색을 더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녹색 부분을 적게 들어간 부분에만 녹색을 많이 넣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자주 쓰게 되는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삼신기입니다. 요거 세 가지만 있으면은 사실상 그림의 컬러는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 친구를 근데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악센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친구들을 잘 쓰기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거, 바로 이게 색상 범위 툴입니다. 색상 범위 툴을 같이 쓰게 돼요. 색상 범위 툴이 어디 있느냐? 색상 범위 툴은 왼쪽 위에 선택 탭을 누르시면은 이쪽에 색상 범위 여기가 있어요. 이 친구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색상 범위 툴은 이 스포이드로 제가 찍는 구간들만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 스포이드로 찍는 컬러 부분들만 이 그림에 있는 부분들 자동으로 캐치해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친구를 이제 쓸 때, 자, 여기서 포토샵 쓸 때 팁, 기본적으로 Shift 키는 추가고요. Alt 키는 빼기입니다. 다른 걸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선택 툴을 했을 때 요만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은 추가 선택, Al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은 요 선택 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색상 범위를 이용해서 이 그림의 뭐 보라색 파츠만 이렇게 선택을 해본다거나, 네, 이렇게 보라색만 체크가 되죠. 이제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따로 보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색상 범위 툴과 앞서 말했던 삼신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림 컬러의 대부분은 보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정 툴을 알아봤으니까 그 보정 툴을 활용해서 한번 왼쪽 그림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느낀 점을 적어 나가 보는 거예요. 이 느낀 점을 적을 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드로잉 관련 정보를 많이 적게 될 수도 있고 채색 관련 정보를 많이 적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많이 적게 될 수 있는 부분, 즉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의 강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약점이 됩니다. 이전 첩서 때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하게 강점과 약점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 약점 파츠를 집중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강점 부분은 살리고 약점 파츠는 보완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일단 왼쪽 그림을 한번 봤을 때 첫인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차분한 인상을 좀 주는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차분한 인상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드로잉 파츠 하게 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긴 할 건데, 전체적으로 하단부에 아이템들이 많이 집중돼서 배치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사람들의 시선 또한 위쪽에서 막 이렇게 나돌아다니기보다 아래쪽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만큼 집중력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구성입니다. 즉 아래쪽으로 요소가 많이 집중되어서 삼각형 구도라고 나중에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서 조금 더 그림을 차분하게 볼 수 있는 배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삼각형 구성.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집중이 되게 배치가 되는 거 보면은 마름모도 같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름모꼴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림을 조금 화려하게 만들어준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그림은 어느 정도 화려함과 함께 차분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일러스트가 되겠죠. 캐릭터의 주제부 부분을 보면은 눈에 잘 띄는 구간들은 역시나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와 머리카락 파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머리카락과 피부 부분이 드러난 구간들을 보면은 이쪽 가운데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단부 부분에도 허벅지나 손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쪽 구간은 위에 있는 피부에 비해서 상당히 색을 어둡게 주었죠. 만약 이 하단부까지도 이 같은 피부색이었다면 시선이 아래쪽까지 분산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굳이 저렇게 빛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시선을 위에만 집중시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겠죠. 피부 집중 배치. 전체적으로 보라색과 푸른색이 같이 쓰인 이미지인데, 사실 저런 식으로 두 가지 라이팅이 개성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이 조금 정신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찍게 되었을 때 남색 계통에서 많이 노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비율이 푸른색과 보라색 두 가지가 쓰였지만 5대5가 아니라 푸른색이 조금 더 많이 쓰인 7대3 정도 비율로 쓰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개성 있는 컬러를 같이 쓰게 될 때 보통 이제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보색이에요. 보색 파츠는 붉은색과 녹색, 노란색과 남색 등 서로 반대되는 색들을 말합니다. 이후 컬러를 배우면서 색상원을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 서로 반대되는 컬러, 즉 완전 상반되는 컬러예요. 그만큼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이 너무 한 번에 많이 쓰이게 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신이 사나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신 사나워질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에서 한쪽을 조금 더 넓게 쓰고 나머지를 조금만 써주는 포인트 용도로서 사용해 준 걸로 전체적인 인상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겠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캐릭터와 뒤쪽에 있는 캐릭터 사이를 이렇게 흑백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구간이 밝아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덕분에 캐릭터 사이 그라데이션 밝아지는 이 부분 덕분에 앞에 있는 캐릭터와 뒤에 있는 캐릭터가 분리되기도 하죠. 그리고 밀도로 보게 되면은 고밀도 파츠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밀도, 자글자글하게 뭉쳐있는 부분을 말해요. 뭉쳐있는 파츠를 한번 보자고요. 뭔가 묘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 캐릭터 부분에 있는 고밀도 파츠를 보면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묘사가 많이 들어간 일러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묘사를 거의 생략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이런 구간들의 묘사를 집중시킴으로써 아까 말했던 시선이 집중될 포인트, 가운데 부분에 묘사가 집중됨으로써 조금 더 사람들은 이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밀도, 집중. 다른 요소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묘사가 아무래도 캐주얼한 캐릭터에 비해서 뒤쪽 배경은 사진 텍스처를 이용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텍스처 덕분에 앞에 있는 캐릭터들에 비하면 굉장히 자글자글하죠. 덕분에 앞에 있는 이쪽 로보트와 뒤쪽에 있는 배경이 같은 색상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둘은 상당히 좀 분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리가 되어 보이는 이유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역광, 뒤에서 온 빛, 여기 있는 고체도의 빛들이 또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더 그림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그림에 어느 정도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노이즈. 요즘 들어서 이 노이즈라던가 여기 보면은 컬러가 깨져서 푸른색과 빨간색이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죠. 디지털 효과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수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노이즈나 디지털 효과 같은 게 들어가서 그림이 어느 정도 좀 자글자글해 보이는 감이 약간이지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그림의 디테일을 올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어떤 거 했었죠? 배경, 캐릭터, 분리. 역광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텍스처, 디지털 효과, 그림의 전체적인 디테일을 올라가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만 주는 정도의 요소로서 사용이 된 것. 앞으로 뽑혀져 있는 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투시가 심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손을 앞으로 뻗는 경우에는 앞으로 뻗은 손을 정말 크게 표현하는 경우도 꽤 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인상을, 즉 진지한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심하지 않은 과투시.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이라이트 근처에 고채도의 색들이 많이 쓴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보라색이나 푸른색 등 왔다 갔다 하면서 채도가 높은 부분들이 꽤 많이 쓰인 일러스트죠. 근데 많이 쓰였다 라고 방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축소해보고
고채도 파트를 한번 이렇게 선택해 보도록 하죠. 중간중간 채도가 높은 부분들을 보자고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에 살짝씩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즉, 집중해야 되는 하이라이트 부분 근처에 이런 식으로 고채도의 색들을 배치해 줌으로써 조금 더 집중도를 올리게 된 거죠. 아무래도 채도가 주변보다 높으면은 이렇게 색이 좀 강하면은 눈에 띄겠죠. 그렇게 눈에 띄는 구간에 조금 더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까지 배치가 되면서 이 그림의 집중도가 올려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라이트 쪽에 경계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컬러 가르쳐줄 때 들어가요.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캐릭터와 뒤쪽에 있는 로봇 사이에 이제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구분이 잘 된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잘 보면 이렇게 반짝이 같은 것도 뿌려져 있고 안개 효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개 효과와 반짝이 효과도 거리를 띄워주는데 한 몫을 해주고 있겠죠. 안개, 반짝이. 아까 흑백으로 잠깐 그림을 봤었는데, 흑백으로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가 밝고 테두리가 어두운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감을 정리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겠죠. 양감.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열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 말고도 더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캐릭터의 인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캐릭터는 골반이 어느 정도 좀 크게 배치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위쪽에 있는 상체 부분에 나이대가 좀 있는 편인 만큼 어느 정도 가슴 부분도 많이 부각되어 있고요. 그런 만큼 하체 부분도 사이즈를 어느 정도 크게 해준 것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림의 전체적인 안정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단 부분의 요소를 많이 늘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기에 이 캐릭터의 하체가 조금 필요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혹은 이 캐릭터와 지금 한쪽 눈만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이 눈이 양쪽 다 드러난 것과 한쪽이 드러난 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캐릭터의 눈은 신체의 어두운 부분보다도 데포르메가 심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하게 들어가는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캐주얼함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이쪽 눈을 가리면 가릴수록, 눈이 안 보일수록 조금 더 실사에 가까워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조금 더 사실적이고 어른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저는 이 캐릭터를 그릴 때 어른스러운 인상을 주기 원했기 때문에 이쪽 눈을 안 드러내고 그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나열해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그린 그림을 제가 분석한 게 되겠지만은, 학생분들은 이제 남의 그림들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열해 나가는 거죠. 맨 처음에는 3줄, 5줄 쓰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해주고 습관화들이면서 점점 그 개수를 늘려가는 것으로, 이것을 생활하는 것으로, 루틴화하는 것으로 나중에 그림에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영양가가 되고 경험치가 돼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아까 얻었던 보정 툴, 그 친구도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죠. 자료를 보실 때 학생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PSD를 불러와서 이 친구가 제 그림이 아니라고 치죠. 자료를 이렇게 불러와서 아까 했던 것처럼 스포이드를 막 찍어가면서 확인을 했어요. 네, 자유롭게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면 저희는 이 그림을 돈 받고 팔지 않아요.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않죠. 그냥 자료로서 이용하는 거고 나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 그런 만큼 자료 같은 거를 들고 오셨으면은 안심하고 이 친구들을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 친구를 마음대로 보정해주세요. 대비도 늘려보고요. 색조도 바꿔봐요. 남의 그림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그 학생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 수도 있겠죠. 남의 그림을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보정해보는 듯한 연습을 아니 생각을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연습해보는 게 다 간접 체험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그 간접 체험하면서 본인의 경험치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림을 만져가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이것만으로 만족을 못 하겠으면 아까 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 캐릭터가 한쪽 눈이 가려져 있다. 그러면 반대쪽 눈 한번 그려봐요. 그려도 보고, 이게 아니면은 뭐 직접 드로잉 수정도 해보고, 이 귀가 없으면 어땠을까? 혹은 뭐 뒤에 로봇이 흰색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아까 말했던 보정툴 같은 걸 활용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로봇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삼신기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친구가 밝아지니까 앞에 있는 머리카락과 구분이 안 가죠. 컬러 배치적으로도 밝은색 부분이 위쪽으로 배치가 되니까 캐릭터보다 뒤쪽 예만 약간 집중이 되는 감도 있고요. 어찌 보면 조금 영혼 같기도 하고. 한번 뒷배경도 날려보고 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를 직접 한번 그림에 써보는 거죠.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이 참고하고자 하는 일러스트들에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오늘 수업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의도예요. 학생분들이 그림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차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 장의 그림에서 많은 경험치량을 가져갈 수 있고 그것을 본인 것으로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점까지. 우선 앞으로의 커리큘럼은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이 친구를 이용해서 프릴러, 배경이 있는 일러스트였죠. 포트일러, 인기임에 쓰이는 듯한 일러스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작업하게 될 것인데 요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료를 쓰시게 될 거예요. 이 자료를 쓰는 법을 알아보자가 이번 수업의 취지입니다. 자료를 크게 사용하는 방법은 실력 이상의 결과물을 뽑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중간에 사용하게 되는 자료와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 평소에 공부할 때 쓰는 자료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쓸 때는 수용량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 주도록 합시다. 본인이 10장 정도 자료를 꺼내놓고 진짜 그 자료를 썼는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혹은 한 장만 썼더라도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분석을 해서 썼는지 아니면 그냥 옆에다 놓고 수호신으로 썼는지 그 차이는 굉장히 명확한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수용량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본인이 가진 수용량이 몇 정도인지를 익혀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추천드리는 거는 2-3장 정도만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해요. 왜냐면 한 장 한 장 참고하실 때도 예쁜 그림들만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쁜 그림들 2-3장 정도면은 충분히 본인 실력의 이상의 결과물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볼 때는 확실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분석을 할 때는 보정 툴을 이용해서 또 해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나열해보면서 이 양을 최대한 늘려봐요.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그 본인이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량을 최대한 늘리고 이 루틴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직접 이용해 보도록 하죠. 나중에 자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실력 이상의 결과물을 뽑기 위해서 지금 그림의 결과물을 바꾸기 위해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쓰게 될지. 자, 아까 분석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응용해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보라색과 푸른색이 쓰였던 일러스트였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푸른 느낌이 강했고 보라색이 이제 고채도로 좀 적게 쓰여 있는 부분들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서 팁 하나, 색상 범위 툴을 이용할 때 허용량 파츠가 있는데 이 허용량을 높게 할수록 이 컬러랑 비슷한 부분들을 싸그리 잡아주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허용량을 낮춰줄수록 제가 흰색을 찍으면은 순수 흰색들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배경 이 흰색 부분만 일단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해서 일단 밝기는 낮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남색, 푸른색 계통이 많이 쓰였다고 했었죠? 그런 만큼 배경도 어느 정도 그런 감을 좀 주고요. 아까 쓰였던 캐릭터 근처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었다.
라는 구간도 약간만 넣어줘 보도록 합시다. 캐릭터는 전체적으로 많이 어둡게 들어갔었죠? 그런 만큼 레이어 하나 생성, 클리핑 시켜주고, 클리핑은 Alt 키를 누른 채로 이 레이어 사이를 클릭해서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위에 레이어에 우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이렇게 클리핑을 시켜주게 되면은 요 위에서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레이어 바깥쪽으로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어둡게 칠해주는 거죠. 아까 그림을 전체적으로 남색계 톤이라고 했었죠?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어둡게 한 이쪽 구간도 약간 푸른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밑에 깔려있는 요 색도 약간 푸른색을 더해주도록 합시다. 색조 툴을 이용했어요. 디테일한 색조 변화가 장점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여광도 한번 줘봐야겠죠? 역시나 레이어 하나 생성, Alt키 눌러서 클리핑 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료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죠.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이 클리핑 부분은 같은 레이어에서 실행을 하고 싶으면 위쪽에 잠그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잠그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잠그기, 요걸 해주면 방금 했던 클리핑과 마찬가지로 막 칠해도 제가 선택한 부분을 넘어가질 않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캐릭터 근처에 푸른색을 조금씩 더 더해주도록 하죠. 자, 아까 배운 것 중에 또 뭐 있었죠? 이 왼쪽에서 분석했던 것 중에 하이라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었죠? 하이라이트는 적은 구간에 이렇게 넣어주면서 근처에 고채도 컬러를 같이 넣어준다고 했어요. 경계색이라고 했었죠. 이 경계색은 나중에 컬러링 관련해서 배우게 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예, 곧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리 익혀둘 사람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이용을 해주고, 이쪽 보면은 가운데 되게 협소한 구간만 밝은데 얘는 전체적으로 밝죠. 허리 밑으로는 조금 더 어둡게 처리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까 배경 부분은 조금 조밀조밀하게 들어갔고 캐릭터는 단순하게 들어가서 분리가 잘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배경에 뭔가 자글자글한 게 있으면 좋겠죠. 올가미 툴을 활용해서 마구잡이를 선택해서 한번 조밀조밀한 친구들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 그림을 완성시킨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왼쪽에서 배웠던 것들을 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뒤에 들어간 보라색 포인트 부분들도 한번 흉내를 내보고, 달 같은 것도 한번 띄워본다거나, 캐릭터 근처에 있던 그라데이션 잊지 말고 계속해서 챙겨주고요.
그래야 캐릭터와 배경이 분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컬러가 약간 좀 더 고정되긴 했지만 전과 후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좀 빠르게 변경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고작을 왼쪽으로 확실하게 정해놓고 오른쪽 그림을 진행해봤다 라는 전제의 예시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료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본 수업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우선은 기본기를 다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실 때 이제 이런 자료 이용법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될 것이고 실제로 이 자료를 잘 찾는 것 또한 그림쟁이의 실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존재를 해요. 자료를 분석할 때도 이제 본인의 그림은 사실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제 그림이 지금 봤을 땐 괜찮을지 몰라도 한 달 뒤에 보면 굉장히 못나 보이는 것처럼 원래 자기 그림은 좀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 자기 그림보다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이게 볼 수 있는 남의 그림들을 분석하고 토파보는 것으로 많은 영양가를 챙기고 많은 경험치를 챙기고 계속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걸로 꽤나 크나큰 실력 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익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강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칠 것 같고요. 또 다음 수업 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